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박수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하루 휴장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도 추수감사절 연휴로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선물 시장도 상품별로 일찍 문을 닫는데요. 여전히 거래량이 좀 적고 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어제와는 다른 흐름 나와줄지 우리 든든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야, 이번 주는 참 휴일이 이틀이죠. 어저께 우리 차트 보면 차트에 따라서 어제 날짜에 일봉이 없는 차트도 있습니다. 네, 뭐 어디 갔냐? 원래 휴장일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일봉은 안 어떠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까지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매년 느끼고 보고 있는 거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라 그러면 첫날에 조기 종료하고 둘째 날에 휴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어제 휴장이고 오늘은 조기 종료라서 어제는 너무 찐득찐득했지만 오늘은 살짝 움직일 것 같지만 역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 그렇게 조기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 이번 주 마무리와 다음 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FOMC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기준을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우리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선물 지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또 수익 만들 수 있을지 포지션과 그리고 자립값까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11월 24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고 오늘 역시 증시와 선물 시장이 조기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미미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과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이전보다 가까워지면서 실질금리와 반비례 관계인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헤지로서 금의 매력 또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협의체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30일로 연기된 가운데 추가 감산 합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실질적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원국인 앙골라와 나이지리아를 향해 내년도 생산 목표치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요. 특히 협상이 결렬 시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기업 활동 수준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걸로 확인되면서 유럽의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마수님,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이고요. 네. 미증시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입니다. 그저께였죠? 그저께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갑자기 뭐가 훅 막 빠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크루드 오일이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그렇게 빠지는 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펙이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모인 게 오펙인데 오펙 산유국의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플러스 비중동 국가들이죠. 남미, 북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막 모인 데가 오펙 플러스인데 거기 대장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덤핑하다가 완전히 원유 가격이 뭐라 그러죠? 영원에 수렴하는
그 정도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계속 매수를 외쳤었는데 하여튼 뭐 그때 이후로 갑자기 그렇게 빠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전쟁 때 뭐 300택씩 올라가는 것도 봤지만 이번에 그렇게 빠지는 게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우디가 좀 무리수를 좀 두고 있죠. 사우디는 그 네옴시티 건설 때문에 $80 정도는 그러니까 원유가 그 정도 되어야지 좀 마진이 남습니다. 작년에 사우디가 한 10% 정도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다 원유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원유 하나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랄까 그 중동 국가는 왕족 체제고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무력 뭐라 그러죠? 군부 체제죠. 군부 체제. 그 두 국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왕족 국가,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팔아서 원유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들은 다 왕족 거죠. 국가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왕족 거죠.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총알도 사야 되고, 총도 사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감산은 둘째치고 많이 팔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를 좀 감산하자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그런 상태라서 크루드 오일이 뭐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때문에 수요가 부족할 거라는 그런 예상치 때문에 감산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우디가 무리하게 감산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원유라도 팔아야 먹고 사는데 그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원유라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지금 충돌이 많은데요.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다들 $80, $90 보고 있었는데 $70 중턱에 있지 않을까? 웃는 건 결국 미국이란 얘기죠. 유럽하고 미국이란 얘기고. 그래서 일단 크루드 오일은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슈 하나 트면 밑으로 300, 400틱 빠지는 건 1도 아니죠. 좀 이따가 이제 오일 차트를 보게 될 건데 꼬리를 길게 그 만들어 놓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따 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미증시인데요. 미증시는 반반입니다. 뭐가 반반이냐?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 또 하나는 또 한쪽 부류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두 부류죠. 절대란 말은 그쪽에서 쓰는 거죠. 대선 있는 해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각종 지표들이죠. 그 여름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를 앞서서 먼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1년째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상태고 또 반면에 그 각종 지표들 본다 그러면 또 제조업이 좀 반등을 또 치고 있단 말이죠. 의외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경기 둔화로 가는 시그널이냐? 아니면 이제 잠시 눌렀다 가는 또 그런 시그널이냐.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올해 주식은 미 증시는 S&P 500 기업, 나스닥 기업들 중에서 빅7, 빅10만 올랐고 나머지는 오히려 떨어진 그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제조업하고 금융업, 특히 은행인데요. 은행업이 은행 관련 주식들이 반토막이 난 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불장이라면 은행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주들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정작 올라가는 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주식들은 언제 가는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니까 결국은 지금 의견은 분분. 그렇다 그러면 그 지난번 여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쯤에 금리 동결하고 빠르면 하반기, 겨울 초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초입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전망이 있는데 그게 제 전망이 아니라 저는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 말을 다 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진 포트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냐? 해외 선물 좋잖아요. 위로 올라갈 땐 매수, 밑으로 내려갈 땐 매도. 모르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건 두 가지. 미국 증시가 지금 좀 이따 나스닥 차트를 보겠지만 이제 빠질 건지 오를 건지 아니면 횡보를 걸을 건지 그거하고 이제 크루드 오일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날 건지 그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이제는 더 이상 경기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그 마지막 연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지만 굳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리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가운데에서 5위를 둘러싼 이슈 그리고 우리가 미증시와 관련한 이슈 또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또 팔로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우리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허생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어떤 방향성 잡고 그리고 어떻게 자리값 잡아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24시간 또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철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4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40분경에 고점인 16,071포인트를 찍어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8시 부근경에 16,024포인트까지 내려와줬고 현재는 16,039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어제에 비해서 지금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거래량에 많이 실리지 않은 날이기도 하고 개장 후에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좀 저희가 팔로우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에서 보합권의 움직임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 차트 살펴보고 왔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눌렸을 때 매수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눌렸을 때 매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고요. 우리가 이때쯤 이게 이브닝 스타가 아닌가 한마디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조정을 15,500이나 아니면 15,200 아니면 15,000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조정이 아니라 바로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2평선 지지를 받고 이 빨간색이 5일2평선이거든요. 5일2평선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봉 마감을 종가가 다 5일2평선 위에 있죠. 그래서 5일2평선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5일2평선 가격은 16,012, 16,000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16,000.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라운드 피겨 16,000, 15,000, 14,000 16,100, 200, 300 끝자리가 00 또는 000으로 끝나는 걸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일단 16,000 라운드 피겨 정도면 엄청난 라운드 피겨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면 16,000 그 현재 그 고점이 16,173.5인데요. 그걸 넘어서 16,264가 7월 19일 고점입니다. 264가 7월 19일 고점이라서 16,000 지지만 받아준다 그러면 가뿐하게 신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그 이평선을 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5일2평선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11일평선, 21일평선인데 일단 21일평선 멀고 11일평선 이 정도를 본다 그러면 11일평선은 880입니다. 880인데 현재는 16,00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라운드 피겨에서. 그러니까 980, 16,000, 16,020 이 라인이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상승을 한다는 거고요.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 이평선 880, 860,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해지니까 버티긴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고점이죠. 그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0틱 차트를 켜놓고 오늘 장이 어떻게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이 어떻게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말씀드린 대로 16,000선하고 16,020선 라운드 피겨 상단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지된다 그러면 그저께
예, 16,173.5까지 올라갔죠. 이때 좀 많이 놀랐는데 예, 지표 대비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가지고 뭐 저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윗선은 75, 80 이 라인하고 예, 100 이 라인이 맞을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크게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박스 어디냐면 25, 30 구간에서 위로 75, 100 이 정도에서 움직일 구간이 크고 미국장 초반에 100을 살짝 뚫는다 하더라도 100, 110 정도에서 110 정도, 120 정도에서 좀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을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그래서 일단 11시 반에 미장이 개장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정도. 그래서 미장 개장 전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죠. 16,025, 025, 020 이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025, 020 예, 최대한 020 쪽에 붙이면 좋겠지만 025까지밖에 안 찍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025 정도 매수를 받아보시고 네, 한 여기서 잡으신다면 한 20포인트에서 25포인트, 한 80틱에서 한 100틱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미증시가 개장이 되면 75 라인은 뚫리고 한 100 정도 라인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매이자가 없는 시장은 추세가 안 나옵니다. 네,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장 마감할 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날 한 시각에 동시에 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예, 그렇다 그러면 수급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띄엄띄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 메이저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메이저들은 휴가를 있습니다. 결론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11시 반에 개장되고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파동은 나오겠지만 그 뒤로는 어제와 같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그런 파동이 나올 겁니다. 많이 올라오는 100,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16,020, 25 네, 이 정도에서 일단 박스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에서 매수 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조금 늘어지는 장이라서 한 15포인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익절은 20에서 25포인트 이 정도 보시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은 일단은 12월 12일이죠. 12월 12일, 13일 현지 시간 12월 12, 13 그렇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블랙아웃에 들어가는데 연준 의사들이 말을 못하죠. 그럼 시장에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 산타는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빨리 왔다 갔다는 등 바빠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추세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더 매일매일 같이 매매를 하신다면 일단 지금 당장의 시황이 중요한 거지 먼 미래의 시황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지 않나. 한마디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부산이 저기쯤 있구나. 지도는 대충 보고 계시되 당장 밑에 경기도부터 뚫고 나가야죠. 가려면. 그렇듯이 다음 주에도 이제 연말이라 월말이라 PC뿐만 아니라 또 지표들이 있습니다. 매 주 단위로 지표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대응을 하셔야지 뭐 산타가 오니 안 오니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질 입장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거보다 이제 더 자세한 시황 또 이제 그 순간순간 또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하단에 있는 그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시황뿐만 아니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오늘 그 월요일 날 또 이제 그 뭐죠? 네. 그 월물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물 마감이 월요일 날 나스닥하고 골드가 마감이 되는 곳도 있으니까 증권사와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월물 마감일 때는 좀 들쑥날쑥하고 거래량도 실리지 않으니까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매매하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프리장에서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해주셨는데요. 박스권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장 이후의 수급 상황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값까지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미리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일입니다. 오일 현재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6달러 27센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경에 최고점은 76달러 선을 넘어서 주기는 했지만 다시금 몸을 낮추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0시 42분경에 75달러 98센트를 기록을 하고 지금은 다시금 76.2센트까지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다시 또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현재 오펙 플러스 내의 잡음으로 좀 불확 실정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자리가 철저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 오일 오늘 프리장에서 매수, 매도, 관망 어느 쪽으로 시그널 주실까요? 오일은 네. 올라오면 매도를 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일 차트고요. 지금 요 부분이죠. 네, 그저께죠. 어제가 아니라 어젠가요? 그저께죠. 네, 어제? 네,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이게 오일 차트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이게 밑으로 쭉 빠졌다가 위로 들어 올린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막 하락을 하길래 무슨 중동 전쟁이 뭐 끝났나?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알겠더라고요. 네, 사우디 쪽에서 이제 무리하게 감산 요구해가지고 뭐 불발됐다는 거. 지금 현재 풀어야 될 숙제가 오일 감산 유지하느냐 아니면 불발이냐 아니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먹고 살고 더 건드리면 나는 그냥 나대로 갈란다. 네.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느냐. 만약에 한 가지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감산 합의는 다 합니다. 중요한 건 감산 이행은 각자 도생이죠. 한마디로 사우디는 대장이니까 감산 이행하고 충실히 감산 이행을 하는데 감산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못 사는 나라들, 그중에 개중에서 못 사는 나라들은 더 팝니다. 이게 참 웃기죠. 근데 한쪽에서는 감산하고 있는데 한쪽에 더 팔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니네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럼 탈퇴할래.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하단으로 지금 경직이 되는 게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 이 자리죠. 75달러하고 74달러하고 73달러거든요. 100포인트, 1달러 단위로 지금 다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요. 일단 합의를 한다면 위로 당연히 튀겠죠. 감산 합의를 한다면 이행하는 여부는 2차적인 거라니까요. 일단은 합의를 하는 순간 78달러를 뚫고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가 원하는 가격은 80달러 위거든요. 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감산 이행이 불발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너는 너대로 해. 우리는 증산할 거야. 심지어 그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증산하려고 투자까지 해놓고 이미 다 증산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우리 감산하자. 웃긴 얘기 아니겠어요? 돈을 엄청 들여놔서 원유들도 뽑으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감산하자고 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오버나잇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버나잇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위에 오면 78달러 오면 매도를 때리시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위에 78.30 정도의 21이평선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일은 78달러 왔을 때 매도를 쳐보시고 나는 만약에 매수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74달러부터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 받을 수는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시고 73. 여기죠? 80, 90, 74달러가 지지되는 거 보시고 74달러를 위로 이탈할 때 매수를 잡으셔야지 떨어진다고 그걸 딱 받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8달러도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걸 내리치면 안 되겠죠. 위로 튀어 올라오고 빠질 때쯤에서 이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지. 네, 그걸 올라온다고 그대로 받고 있으면 안 되니까 78달러 위에서는 그 밑에서는 한 74달러 정도 그렇게 매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올라왔을 때 78달러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한 30틱 잡으시면 되고요. 익절은 한 40에서 50틱 이상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꼭대기가 지금 7797이죠. 78달러 언저리예요. 78달러 언저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틱에서 10틱 정도는 하셔야 되죠. 네, 이거 78달러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 맞고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르겠지.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지금 떨어진 게 이벤트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예, 이벤트 감산합이 불발될 수도 있고 회의 연기됐다. 그러면 이거를 해소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이벤트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감산합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둘째 하나가 돼야 이 이벤트로 떨어진 게 복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벤트는 살아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 받아도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걸 믿으세요. 예, 보시면 올라오면 계속 떨어지죠. 맞고 요 자리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요 자리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78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도 적당히 좀 올라오는 거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라올까? 일단은 나스닥 쪽으로는 자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 자금이 들어가는 게 그냥 상품군들이거든요. 오일 골드.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까지 좀 전략 챙겨봤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골드도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000달러 선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시 30분경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하락을 해주면서 골드 현재 지금 2,000달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2,0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001달러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2,000달러 위에서 움직임 보여줄지 아니면 2,000달러를 결국에는 깨고 내려올지 이 부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 취하면 좋을까요? 골드는 지금 내려올 때 매수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지금 골드는 월요일 날 만기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지금 다음 월물들 많이 거래들 하실 거거든요. 네. 골드는 아시겠지만 매달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오일하고 좀 다르죠. 오일은 매달 바뀌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단 골드는 가능하면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나는 골드를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값만 보도록 하죠. 네. 네, 골드는 지금 보시면 여기요. 네, 이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주황색이 10일 이평선.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20일 이평선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가 1990이거든요. 지금 5일 이평선 타고 10일 이평선 타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2019죠. 2019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때 돌파한 이유가 뭐였죠? 이벤트 20대면 돌파, 그러니까 찍고 내려온 거죠. 마찬가지로 요 정도는 2019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170틱 정도가 남은 건데요. 글쎄요, 이게 멀쩡하게 갈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 촉매제가 있어야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려온다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1990 정도 이 정도에서 내려오면 일단 매수는 받아보시고 2,000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 자리가 이게 2,000이 지지가 되는 건 한 번, 두 번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지가 된 게 아니죠. 비닐봉지가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아직은 뚫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대로 빠져버리면 비닐봉지 늘어난 채로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2,000포인트 아직 지지됐다고 볼 수 없고 가장 빠른 자리는 1990.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골드는 좀 패스하시고 관망하시고 화요일부터 거래하실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난 하겠다 그러면 1990 눌렸을 때 매수 받아보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30틱 정도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익절은 한 4, 50틱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골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죽어도 오늘 좀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값까지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우리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허생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여름에 배워봤던 겁니다. 그래서 복합 다이버런스라고 해서 보조지표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복합 다이버런스를 보는데 보조지표 두 개를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런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겁내하세요. 네, 그렇지만 다이버런스하고 좀 친해지시면 수익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수 있고, 물론 다이버런스라고 해서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추세 위에 있는 건 그 무엇도, 그 이평선 매매도 볼린저 매매도 모든 어떤 보조지표도 추세 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은 다이버런스만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이버런스만으로도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좀 우리가 버는 수익이 뭐 수백 배를 버는 한 달에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버는 기관 투자자들도 네, 다이버런스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다이버런스가 나왔을 때 이게 많이 가느냐,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들었다 놓느냐 그 차이뿐이지 우리가 쉽게 추세 전환을 알 수 있는 건 다이버런스가 유일합니다. 다이버런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게 쭉 추세를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지만 보조지표들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MACD는 내려가고 있지만 RSI, 밑에 있는 게 RSI거든요. RSI는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MACD는 올라가고 있고 RSI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RSI 다이버런스를 많이 쓰십니다. 간단하니까요. 보기에도 쉽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이버런스가 낮습니다. 다이버런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가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면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게 다이버런스. 만약에 그리고 이름은 보조지표 방향대로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보조지표는 올라간다. 그럼 상승 다이버런스, 내려가면 하락 다이버런스. 그럼 복합 다이버런스는 뭐냐? 보조지표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개는 머리 아프고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MACD랑 그다음 RSI 조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보조지표 RSI는 올라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RSI 쪽에서는 다이버런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MACD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다시 주가는 내려가고 MACD 내려가고 대신에 RSI는 올라간다. 반면에 그러면 이 두 개는 다이버런스지만 정작 MACD는 순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걸러준 거죠. RSI 다이버런스를 한번 걸러준 겁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는요.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대신에 이번에는 반대로 MACD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RSI도 올라갑니다. 결국은 주가하고 나머지 보조지표들이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는 거죠. 보조지표는 둘 다 올라가고 주가는 내려가는. 결국은 이게 두 가지 이상의 보조지표가 다이버런스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튑니다. 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튀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다이버런스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주가는 다시 한 번 하락을 하는데 보조지표 MACD랑 RSI는 둘 다 동시에 올라갑니다. 주가는 하락, 보조지표들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복합 다이버런스가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증시 개정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요. 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 그리고 파운드, 유로 FX만이 빨간불을 켜준 상태고요.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더욱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1시 30분 지금 개장과 동시에 장대 음봉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6,010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은 지금 7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76달러 20센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개장 이후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30분경에 곧 발표될 이 PMI 지수를 앞두고 달러가 좀 흔들리면서 골드가 2,000달러 선 위에 올라섰고요. 계속해서 좀 더 고점을 좀 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빨간불 켜주면서 1.0935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0.03%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23시 18분경쯤에 최고점이 1.093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좀 더 몸을 높여가고 있는 그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장 이후의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개장 후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자립값 그리고 시장 분석 받아볼 수 있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다면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또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장이 또 끝나게 되고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재비를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다음 주 월요일의 대비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월요일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오늘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또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담아주실 예정일까요?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글로벌 증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PDA 기법이라고 파라블릭 DMI ADX를 합성해 놓은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도 준비해 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항생이나 나스닥 매매도 함께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그 정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그 루트를 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또 이런 기법도 있구나. 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재지정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찬찬히 보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또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일단 노란톡방 먼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나 혼자 좀 헤쳐나가기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흐름들 체크해 가보시고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월요일장 더욱더 조금 더 꼼꼼하게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도 우리 계속해서 좀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아까 설명드리다 말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다이버런스가 있으면 이건 상승 다이버런스니까 고점과 고점을 쭉 이어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추세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이건 나스닥인데요. 매매를 하다 보면 워낙 빨라가지고 이 선을 긋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라도 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차트에 선을 긋다가 이렇게 긋다가 딴 거 막 하다가 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눈으로라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라도 그어서 일단 이렇게 주가는 하락하지만 보조 지표들은 상승할 때 이렇게 추세선을 넘어갈 때 들어간다.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파워풀하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도 이렇게 널뛰기로 이렇게 내려왔다면 널뛰기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세 번째도 다이버런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보시면 이 기울기가 점점 얕아지고 있잖아요. 결국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이제 우리들이 그 유차 설명드린 PDA 기법을 적용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DA 기법은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MACD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RSI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DA. PDA가 뭐죠? 파라볼릭, 그 다음에 DMI, 그 다음에 ADX.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또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부분들 강좌들 준비해놨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는 RSI만 다이버런스라고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이 여기가 다이버런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합 다이버런스 구간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다이버런스 구간은 약합니다. 우리 PDA를 보시면 침체 구간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버런스 뚫고 올라갈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뚫고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서는 ADX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죠. 네,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건 ADX가 올라가는지 2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DX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PDA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ADX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침체로 있느냐. 침체지만 결국은 침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버런스는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효과가 나왔지만 하지만 ADX가 올라갈 때 이 녹색 선이 올라갈 때 보면 효과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지만 15, 20포인트, 여기는 20에서 한 40포인트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1포인트의 네틱이니까 15포인트, 20포인트면 한 60틱, 80틱. 그 금액으로 한 사람이면 한 5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니까 80틱에서 160틱, 한 돈 1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이버런스 하루에 잘 발견하고 그리고 다이버런스도 또 이평선이나 아니면 지지대가 또 받쳐준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일봉이 있다. 일봉이 여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봉이 있었다면 여기가 오늘 최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점은 일봉에서 그냥 보고 난 일봉 매매니까 여기서 매수 받을래. 그거보다는 다이버런스 중에서 MACD, RSI 섞어놓은 복합 다이버런스를 한 번 더 거르고 또 PDA를 한 번 더 거른다면 조금 더 안전장치가 있게끔 또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난 이게 좀 복잡하고 이런 걸 설치나 보기가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차트가 있죠. 우리 그 노란톡방에 쓰고 있는 차트가 허생 차트입니다. 허생 차트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버런스가 표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영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올라가는 ADX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이버런스 이런 신호가 나왔네? 이쪽에서 나왔네? 보시고 그러면 골든 크로스 상승이니까요. 보조지표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니까 상승 다이버런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골든 크로스 나오고 빨간 선 플러스 DI하고 녹색 선 가속선 추세 강도죠. 이게 두 개가 상승할 때 내가 진입을 하시면 가뿐하게 수익을 최소 4, 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가능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매매도 하시고 그리고 정보도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매일 우리가 그 노란톡방에서는 매매가 끝나면 그 거래 내역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버런스하고 PDA로 매매를 했다는 거 나오고 그 수익은 어느 정도 가져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원리가 나오고 왜 청산했는지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저 친구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어떤 기법 아니면 어떤 자리 그래서 왜 청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 10여 년 전쯤에 해외 선물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블로그에도 딱히 이런 내용도 없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모든 게 만약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발품은 파셔야 되는 거죠. 어디 세미나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항생이고요. 그 다음은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네, 이렇게 왜 들어갔는지 180주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왜 들어갔는지 이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왜 정리를 했는지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만 알아서 이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저 사람들이 수익을 냈던 자리를 나도 안다면 내가 또 안다면 내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들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료 강의 시작하니까 그 전에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허생 마스터님만의 허생 차트 배워봤는데요. 해외 선물 처음이라서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하셔서 정말 다양한 매매 기법들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또 이렇게 허생 마스터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방법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6,000포인트에서 16,020포인트 지지시에 매수 관점 주셨고요. 16,264포인트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020포인트에서 16,025포인트 눌림 시에는 매수, 그리고 20에서 25포인트 입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핵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시에 78달러를 돌파한 후에 80달러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둔 오늘은 오버나잇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오일은 스윙 매매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월물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이 좀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눌림 시에 매수 전략 주셨고요. 오늘 1990달러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은 30틱, 그리고 익절은 40에서 50틱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의 오늘의 핵심 내용 짚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또 불법 대여계좌 홍보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